우리가 누군가와 서로를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오픈되는 영역들, 그러니까 태은쌤과 제가 서로에 네. 대해서 알아가는 영역,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여고 동창이고, 그렇죠? 네. 네. 또 제가 48명 중에 47등 했던 것도 아셨고, 네. 저 태은쌤한테 네. 아주 어린 딸이 있는 것도 알았고, 네. 새 식구고, 네. 여기 나오는 동안 네. 어머님이 혹은 가끔은 남편이 아이를 네. 봐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정 PD님이 제주도로 이사 가셨고,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정보만큼은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화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조혜리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조세프하고 해링턴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네. 만든 인간관계의 창인데 네. 네 가지 창문으로 보면 정사각형을 네. 십자가 모양으로 안에 그려 넣으면 네 가지의 창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걸 남한테 공유를 하면 남도 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네. 바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처럼. 그러면 갈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이지만 다 알아? 절대 몰라요. 네. 우리 아이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린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그걸 들으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말 안 해도 알겠지. 그거는 우리는 이제 네. 그거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죠? 네. 내가 말 안 했지만 저 사람이 다 알아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근데도- 사람은 일단 없어요. 네, 근데도 참 네. 기대를 많이 하겠는데 네, 특히 뭐 되게 배우자한테 되죠. 네, 네.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저렇게 몰라 내 마음을 몰라 막 이러잖아요. 네. 네.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네. 정말 대화하는 시간이 사실 하루에 10분도 안 돼요. 맞아요. 네. 네. 그게 뭘 알겠어요. 아빠한테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냥 밥 먹었어? 음. 학원 갔다 왔냐? 음. 오늘 별일 없었지? 공부해라. 숙제해라. 야 늦었다 빨리 자. 야 아침이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뭐 이 정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어떤 질적인 대화라고 보긴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된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오픈된 영역을 늘려나가는 게 우리 관계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기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저의 경험상은요. 제가 이걸 연습하면서 아 내가 정말 많은 생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나만의 생각. 네, 나만의 네. 생각.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네. 이거를 우리 엄마들이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알면 어떤 유익점이 있냐면 항상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아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네. 그리고 아이가 커갈수록 엄마들도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중학생만 그쵸. 여기 중학생 어머니들이 만약에 들으시면 저도 지금 중학생 아들이지만 어떤 날은 아침 10시에 야구하러 나가서 오후 4, 5시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핸드폰이 없어요. 네. 학교에서 핸드폰이 금지라서.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공중전화 오지 않으면 네. 그냥 엄마 저 야구하고 오후 저녁 전에 들어올게요 이러면 알고 있는 건 야구한다는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 밥은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밌었는지 뭐 싸웠는지 속상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들어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창문 중에 하나가 서로가 알고 있는 거라면 하나는 나는 모르지만 그 상대는 알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네. 그게 아주 불편하죠. 말도 안 했는데. 네. 만약에 태은쌤한테 네. 엄마가 태은쌤의 어머니께서 태은아 너는 다 좋은데 애가 너무 고집이 세. 그러면 별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엔. 그렇죠. 내가 뭐가 고집이 세? 응. 내가 얼마나 엄마한테 그동안 헌신적으로 완전 했는데. 팔랑귀인데. 네. 완전 팔랑귀인데 내가 얼마나 평화주의자인데. 그래서 처음엔 무시했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오더니 당신은 다 좋은데 정말 고집이 정말 당신은 당신 멋대로 하는 것 같아. 이러면 발끈은 하지만 이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런가? 내가 그런가? 그쵸. 그런 생각이 들 그쵸.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친한 친구나 혹은 제가 어. 태은쌤 정말 우리 태은쌤 너무 좋은데 아주 그렇게 마음대로 하니까 좋으세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은 더러워도 내가 뭐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점점 생각하기가 네. 쉬운 거죠. 맞아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그런 게 진실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엄마는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한테 나한테만 무서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화가 났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집안의 어른이 야 너는 참 평소엔 부드러운데 왜 애 앞에선 그렇게 무섭냐.
내가 진짜 그런가?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남들은 알고 있는 아주 불편한 영역이 네. 그 네 가지 창문 중에 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잘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다음 시간에 공감으로 어떻게 듣는지 좀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두 개가 창이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은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내 정보들이 있어요. 시크릿. 예, 네. 시크릿. 네. 근데 그 우리가 왜 얘기를 안 하냐. 그건 말을 해야만 알 수 있잖아요. 네. 왜 말을 안 하냐면 첫 회 때쯤 우리가 다뤘던 그런 거예요. 이거를 말하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할 거야. 어떤 수치심. 이걸 말하면 난 혼자 남게 될 거야. 두려움, 버려질 것 같은 불안. 이거를 말하면 난 정말 나쁜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죄책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정보를 공유를 잘 못하죠. 그래서 몇 년을 지내도 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만나도 꼭 헤어질 때 중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뱅뱅 돌리다가 네, 내내 딴 뱅뱅 얘기 막 돌리다가. 하다가 나 사실 뭐 힘들어 이렇게 네. 헤어질 때 아이 그럼 진작 말하지. 네.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말을 해서 그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잘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를 잘 하다 보면 잘 듣고 잘 말하면 오픈 영역이 점점 늘어나겠죠. 네. 그럼 이 우리 관계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네.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고요. 그걸 남도 몰라요. 그래서 언노운의 영역이에요. 미지의 아무도 모르는. 창문. 네.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별로 인간관계에서 다루지 않는 거죠. 네네. 이 세 가지만 오픈 영역으로 와. 다 뻥 뚫어지면 네. 우리가 훨씬 풍요로운 관계가 된다는 게 와. 저는 이 핵심이 어디에서 오냐.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자기 대화에서 네. 온다고 봐요. 오.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불편한 말을 좀 들었을 때 그거를 기분 나빠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불편하구나. 왜냐하면 내가 좀 내 상황에 대해서 이해받고 싶었구나. 네. 나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저 사람한테 어떻게 부탁해 볼까?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라고 말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런 자기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그 UC 얼바인에 그 제임스 펠런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사이코패스, 하나가 알츠하이머. 우리가 그 얘기를 아마 다뤘던 걸로 기억나요. 그 사람이 정상인의 뇌사진 중에,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군을 조사하고 있었던 정상인의 뇌사진 중에 네. 사이코패스 뇌환자 사진이랑 일치되는 사진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조사관한테 시켜요. 이 사진이 누구의 뇌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자기 뇌인 거예요. 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맞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몰랐던 거였잖아요. 네. 근데 아내한테 얘기했을 때 아내가 무슨 반응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잖아요. 남은 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듣는 거예요. 그 남은 별로 기분 좋게 얘기 안 하겠죠. 네. 당신 공감 능력 제로야. 이 말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좌절감. 그렇죠. 그럴 때 자기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 말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구나. 네.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우고 좌절스러운지 이해받고 싶은데 그리고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나 물어봐야지. 당신이 볼 때 나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보였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볼 거야. 네. 라고 한다면 이게 자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펠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한테 어떤 변화가 왔다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침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기다리게 됐다는 네. 거예요. 이 자기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런 좀 유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화 올림픽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뭐 터널 통과하고 네 개의 창문을 넘어서 허들을 넘어서 네, 공감 수용 한번 하고 이런 대화 올림픽을 한번 하면 어떨까?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하기까지 참 많은 프로세스가 있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참 많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핵심은 자기 공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자극을 봤을 때 저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네. 잠깐만 멈춰주세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뭐를 봤지? 저걸 보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지? 왜 그러지? 내가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어떻게 부탁해 볼까?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아이가 3시까지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을 가겠다고 나갔고요. 학원 선생님이 전화가 왔대요. 네. 아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3시 30분에. 음. 그 엄마는 확정한 거죠. 얘가 거짓말하고 딴 데 켰구나. 그때 자기 대화를 연습해본 엄마들이 이런 거예요. 아이가 4시 반에 돌아오면서 엄마 학원 다녀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자기 대화를 한 엄마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대화를 했겠죠. 3시까지 학원을 간다고 갔는데 3시 30분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너무 화가 나. 왜냐하면 나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이가 돌아오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볼 거야. 아이가 들어오면 현관에 서서 엄마 학원 다녀왔어요. 밥 주세요. 라고 할 때 엄마가 학원 다녀왔니? 우리 떠보잖아요. 원래. 네. 재밌었어? 뭐 했어? 이게 아니라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 3시 30분에. 너가 아직 학원에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엄마 좀 혼란스럽고 뭐가 진실인지 알고 싶어. 얘기 좀 해줄래? 네가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해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솔직하게 얘기할 겁니다. 네. 예. 이게 실제 사례였었고요. 그 아이는 학원을 갔어요. 선생님이 시간을 착각하셨어요. 보충 수업이어서 선생님이 시간을 착각하셨어요. 야, 그렇구나. 예.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한 주 대상은 아이와 우리가 그 엄마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 혼자 한번 자기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어떻게 돌아보면 우리 학창 시절 때 이런 선생님들만 만났어도 너무 좋았겠죠. 많은 그러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힘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나 왜 그동안 나 이거 못했어. 우리 선생님 나한테 이렇게 안 했어.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안 키웠어. 이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분들을 공감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 네.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와, 네. 알겠습니다. 공감. 네. 뭐 21세기는 공감의 시대라고 공감의 그러셨죠? 시대입니다. 네, 예.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네요. 네, 이번 한 주도 대화 또 자기 생각, 자기와의 대화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네. 다음 주 시간에 또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